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통증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당한방병원 병원장 성진욱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무릎의 퇴행화된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서 깎아내고 거기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무릎 관절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수술 기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더라도 무릎 근처에 있는 연부 조직,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술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이제 무릎 수술했으니까 더 이상 무릎이 아프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신경과 혈관 조직이 다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도 이후에 그런 신경의 혈관 조직에 어떤 부하가 주어지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릎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고관절이나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나 발목까지 틀어져 있는 분들은 전치환술을 하는 과정에서 관절면을 다듬고 각도를 좀 잡지만 골반이나 발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무릎에 안 좋은 자극들, 앉거나 서거나 할 때 지속적인 부하가 주어지면서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가 좀 무리가 가기도 하고 또는 신경이 압박이 되기도 하는 등의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통증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재활 치료해야 되죠. 왜냐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이 인공관절이 삽입이 되면서 또 무릎의 연부 조직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긴장된 근육 또는 또 수술 이후에 생기는 어떤 구축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상에 누워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죠.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그리고 종아리 근육들까지 수술한 쪽이 빠지게 되니까 반대쪽 근육은 정상적인 근력이 있는데 수술한 쪽 근력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회복을 하고 걷거나 보행을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골반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보행을 할 때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하면서 2차적으로 무릎에 또 잘못된 부하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릎 수술하는 목적 자체는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앉고 서기도 힘들고 그리고 양반 다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또 불편한 부분을 수술을 하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했으니까 그런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가 나와서 내가 생활에 불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수술을 하시고 재활을 안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160도에서 165도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무릎 꿇기라든지 양반다리, 뭐 앉았다 서기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각도가 만약에 120도나 130도 정도 되는 곳까지만 관절이 움직이고 그 이후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술을 했지만 통증은 줄었겠지만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건 여전히 힘들단 말이죠. 자, 첫 번째는 근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서 수술 이후에 좌우 골반과 하지의 균형이 맞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160도에서 165도까지 정상적인 범위까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재활을 하셔야 수술한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수술의 재활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병원에서 CPM이라는 걸 합니다. CPM은 이제 수동 관절 범위를, 수동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건데, 능동은 본인이 스스로 관절을 움직여서 꺾는 거고요.
수동은 기계를 이용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이렇게 점차 늘리는,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M 장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만 잘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고관절과 발목 관절이 같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릎은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고관절로 이루어진 세 개의 관절에서 중간 관절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잘 움직여야 되지만 아래 위에 있는 고관절과 발목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무릎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고관절과 발목 관절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추나요법이라든지 도수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관절과 발목 관절 그리고 엉덩관절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풀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침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동 범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근력 운동을 병행한 이제 운동 치료를 해서 이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그리고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중둔근 그리고 하태삼두근 같은 무릎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CPM 그리고 근력을 올려주는 운동치료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움직여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발목과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도수치료, 추나치료, 또 침치료,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